피붕이 생각입니다. 오늘도 정말 정신없는 하루였어요. 장 시작과 동시에 코스피는 거의 마이너스 5% 가까이 하락했잖아요. 아침에 시세를 보고 있는데 설마 여기서 또 빠진다고?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근데 장이 끝난 지금은 다행히 양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물론 어제 하루에 거의 마이너스 9% 가까운 폭락이 나온 뒤에 겨우 하루 1% 정도 가까이 올랐다고 해서 이제 반등이다라고 말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외부 악재까지 겹쳤던 상황을 생각하면 시장이 정말 잘 버텨줬다라는 점에서 안도하게 만드는 하루였습니다. 최근 이런 기사를 하나 봤어요. 금융위기보다 더 싸다. 코스피 PER 6.35배. 이게 어제 날짜인 걸 치면은 오늘 하락했던 것까지 합치면은 수치가 더 안 좋았을 거예요.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금융위기 수준으로 저평가됐다는 이야기입니다. PER 6배 초반이라는 숫자는 역사적으로 봐도 상당히 낮은 구간이에요. 물론 PER 하나만 가지고 시장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주식은 숫자보다 심리가 먼저 움직인 시장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 한국 시장이 기업들의 실적에 비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저점을 판단할 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중 하나가 바로 수급이다. 그 당시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고 순매수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점 신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오늘은 좀 더 흥미로운 모습이 나왔어요. 장 시작부터 개인이 약 1조 원 가까운 순매도로 시작을 했어요. 장이 끝난 현재는 5조가 넘는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엔 이유가 있어요. 어제 코스피가 하루에 거의 마이너스 9% 가까이 폭락하면서 오늘 아침에 신용과 미수 계좌들이 반대 매매가 상당 부분 진행됐을 거라는 가능성이 큽니다. 즉 개인이 스스로 팔고 싶어 판 물량도 있겠지만 의지와 상관없이 시장에서 강제로 정리되는 물량도 적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시장 보면은 주기적으로 어떤 턴마다 이렇게 좀 올라갈 듯 하면 쭉 내려가고 올라갈 때마다 하면 쭉 내려가고 한 거 있잖아요. 그 모습이 아마 반대 매매 때문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게 증권사마다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시간대가. 그래서 오늘 나온 개인 순매도를 단순히 개인이 공포에 던졌다라고만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장 입장에선 이런 강제 청산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바닥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개인 순매도가 저는 오히려 조금 의미 있게 보였어요. 환율도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환율은 오히려 생각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하이닉스 ADR 상정과 관련해서 환전 이슈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결론 내릴 수는 없고요. 하지만 오늘은 달러 인덱스도 상승했고 국제 유가도 상승했어요. 원래라면 원화가 더 약세를 보여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죠. 근데도 환율은 비교적 스무스하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반가운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또 하나 재밌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추월하면 고점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하나증권 애널리스트가 이번에는 현재 주가가 저점에 가까워졌고 단기적으로 코스피 9,200 정도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했어요. 물론 애널리스트 의견을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증권사 리포트를 그대로 따라 투자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전에 비교한 시장 고점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번에 시장 저점을 이야기했다라는 점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작은 위로 정도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번 것 같으면서도 엄청 또 잃고 그러잖아요.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단타도 잘 못하고 시장 타이밍도 잘 맞추지 못해요. 그냥 오래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살아남는 데 집중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 장에서 저 역시 피하지 못했어요. 한때 60, 70%까지 수익이 나던 제 계좌가 어느새 마이너스로 바뀌었고 지금은 수십 퍼센트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었어요. 결국 반년 가까이 벌어놓은 수익 대부분을 다시 시장에 돌려주게 됐습니다. 아마 저 같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이 특별히 잘못된 기업을 산 게 아니라면 억지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기다리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회사의 본질이 무너졌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단순히 지금 공포 때문에 던지는 건 나중에 또 다른 후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많이 그랬거든요. 금융위기 때도 결국 버틴 사람이 살아남았고 그 과정은 정말 힘들었지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도 결국 지나갔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반드시 회복되리라는 보장을 할 수는 없어요. 주식은 아무도 미래를 모르잖아요. 하지만 제가 확실히
확신하는 건 하나 있습니다. 지금처럼 공포가 극에 달하는 시기에는 항상 시장이 조금씩 달라지는 신호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이 그 시작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착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공포가 엄청 심했던 구간을 조금씩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결국 이번에도 저도 버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능력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보다 제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